내가 실수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소심하게도 와타야 선배에게 메시지 답장이 오지 않은 것이 신경 쓰였다. 나 혼자 들떴을 뿐이고 선배는 나를 귀찮아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왠지 두려워졌다. 다만 내 망상이 지나친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선배와 학교에서 만나면 여느 때처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데이트 이후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선배는 멍하니 있곤 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도 그랬다. 선배, 괜찮아요? 어? 아, 미안. 말을 걸면 선배는 웃음을 짓는다. 말 그대로 만든 느낌이 드는 웃음이었다. 혹시 잠 못 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도서관에서 잠들었었잖아요. 피곤한 거 아닐까? 아, 그건 전날 밤에 늦게까지 글 쓰느라 수면이 부족했을 뿐이야. 글이라면 레포트요? 아니, 개인적인 거라고 해야 하나. 좀 기한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잘 자니까 걱정 마. 다만 조금 생각할 일이 있어. 그것은 나와의 일일까? 걱정이 되어 몸이 굳어졌다. 물어보려 했으나 파고들 용기가 없었다. 저 나라도 힘이 될 만한 일 있으면 거리낌 없이 말해줘요. 그 대신 나도 모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선배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본다. 왠지 서글픈 듯 웃었다. 괜찮아. 넌 정말 그렇구나. 다정아. 선배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의미를 묻듯이 바라보자 아니 아무것도 아냐 라고 말을 거두었다. 결국 나는 메시지 답장을 포함해 선배와의 일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와타야 선배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괜히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하지만 어쩌면 더 확실하게 그 일을 생각했어야 했는지 모른다. 와타야 선배와 수족관에 간 것은 다음 데이트 약속을 하고 2주 뒤였다. 전과 마찬가지로 강의가 끝난 뒤에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수족관으로 향했다. 나이트 아쿠아리움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고 한다. 밖에는 쓸쓸한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에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지만 수족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환상적인 조명으로 꾸며진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다. 완전히 어른을 대상으로 꾸며진 곳이었다. 우와, 분위기 엄청 좋네. 선배와 둘이 관내를 걷는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의외로 긴장이 되었다. 주변에는 온통 커플이었다. 사이좋게 손을 잡고 수조를 들여다본다. 나는 오늘 선배와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선배의 희고 섬세한 손가락에 시선이 갔다. 하지만 막상 손을 내밀기가 망설여진다.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요. 긴장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다시 반사적으로 선배의 손을 쳐다보았다. 선배도 내 시선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모처럼 왔으니까 즐겁게 보내야지. 저리로 가보자. 선배는 간접 조명이 비추는 통로를 익숙하게 지나갔다. 전에도 온 적이 있는지 묻자 딱 한 번 와봤어. 고등학생 때 라고 대답했다. 고등학생 때라면 전 남자친구와 왔던 걸까? 미세하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둘이서 감상했다. 얼마 후 선배가 어떤 수조 앞에 멈춰섰다.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친다기보다 물속을 우아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가오리군요. 어딜 봐도 가오리지. 가오리 먹을 수 있나? 나르세, 수족관에서 꽤 용기 있는 발언을 하네. 여기 사람들이 들으면 놀랐겠어. 선배가 놀려서 당황했다. 그러고 보니 조심성이 없었는지 모른다.
당황하는 나를 보고 선배가 웃었다. 선배가 웃으니 기뻤지만 그 표정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수주로 돌리고는 툭 내뱉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있구나. 또 선배가 한순간 현재에서 모습을 감췄다. 무언가를 덧없이 여기고 있었다. 고등학생 때 이 수족관에 와봤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달라졌다는 뜻일까? 선배가 입을 꼭 다문 채 다음 수조로 걸어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았다. 이윽고 해가 기울어 하늘이 어두워졌다. 야외에서 열리는 돌고래 나이트쇼 시간이 되었다. 생각보다 관객이 많았다. 관내와 마찬가지로 간접 조명이 차분한 빛을 비추어 파란 하늘 아래에서 보는 돌고래 쇼와는 정치가 완전히 달랐다. 그런 분위기에서 쇼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커플 속에 섞여 와타야 선배와 함께 돌고래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앉은 남녀가 가만히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손이 움찔거린다. 너무 뻔뻔하진 않을까? 불쾌하게 여기진 않을까? 긴장하면서도 과감히 와타야 선배의 손을 잡았다.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사랑은 죽을 것 같은 애절함이며 상대의 손을 잡아보고 싶다고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연애의 가장 큰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옆에 있던 선배가 나를 쳐다본다. 미소를 지으며 아차 싶었을 땐 이미 선배의 손이 빠져나갔다. 그 사이에 선배는 돌고래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적으로 반성과 후회가 밀려왔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려 했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쇼가 끝나고 나서 서둘러 사과했다. 선배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제 슬슬 갈까? 선배의 말에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너무 미안하고 나의 무신경함과 뻔뻔함이 한심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족관을 나오자 저녁 7시 반이 지나 있었다. 저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 괜찮으면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않을래요? 솔직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정도의 신뢰를 범하는 거다. 하지만 선배는 좋아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평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길찾기 앱을 켜고 식당을 찾아 걸어왔다. 창이 크고 공간이 탁 트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근처에 있었다. 저녁은 이곳에 서서 먹고 싶다고 미리 생각했는데 마침 운 좋게도 자리가 있었다.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서툴게 음식을 주문했다. 오늘 새삼 깨달았다. 나는 한심할 정도로 미숙하다. 경험이 부족하고 여유도 없다. 특히 와타야 선배 앞에서는 금세 자신감을 잃고 만다. 내 행동을 되짚어보면서 실감한다. 그렇게 여유가 없어질 정도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 와타야 이즈미라는 눈앞의 여성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 선배가 내 시선을 눈치채고 물었다. 왜 그래? 아니 그냥 이뻐서. 응? 아니 경치가요. 그래서 저 야경도 예쁜 곳이네요 여기. 내가 어색하게 웃자 뭔 소리야 라며 와타야 선배가 재밌다는 듯 웃었다. 이 대화를 계기로 선배와 다시 평소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선배가 놀리고 나는 당황한다. 그리고 선배가 웃는다. 우리는 음식을 먹었다. 나는 줄곧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이렇게 긴장감과 기쁨 사이를 오가는 것이야말로 연애의 묘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그것이 연애 놀이라 할지라도 선배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연애 놀이가 가짜일지언정 무언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가짜를 반복하다 진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안. 사귀는 거 그만두자. 느닷없이 이런 선배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웃으며 이야기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선배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심장의 고동이 별안간 차갑고 격렬하게 바뀌었다. 지금 선배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른다. 말을 잘못 이해한 건지도 모른다. 긴장한 내가 단어를 이상한 의미로 잘라냈을 가능성도 있다. 아, 지금 뭐라고? 우리 사귀는 거 그만두자. 연인 그만하자고. 하지만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말 그대로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뜻이었다. 순간 세상이 무거워졌다.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던 레스토랑의 소음이 갑자기 귀에 들어와 꽂혔다. 나이프와 포크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커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 그때까지 내 세계는 와타야 선배로 가득 차서 이런 소리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 세계가 지금 사라졌다. 왜, 어째서요? 오늘 내가 무례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든 이유를 알려고 묻자 와타야 선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요즘 계속 생각했거든. 뭘 생각했는데요? 넌 나를 정말 좋아하잖아. 지금 달리 어찌할 수 없는 선택지가 눈앞에 놓인 듯 했다. 그렇다고 인정하면 조건에 위반된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건 명백한 거짓이다. 나는 이렇게도 선배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선배와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선배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고개만 떨구었다. 무슨 말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끝나고 마니까. 선배는 왜 나랑 사귀었던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이렇게 나약한 말이었다. 헤어지자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듯한. 미안.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선배가 얼굴에 애잔하고 슬픈 빛을 띄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하지만 잊어야 한다는 건 아니까. 연애 놀이를 하면 그게 전부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 서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적인, 그저 즐겁기만 한 연애를 하면. 단지 즐겁기만 한 연애. 그것이 선배가 원하는 형태이고 내가 한 행동은 달랐던 걸까? 어쨌든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요. 단지 즐거울 뿐인 연애를. 내가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선배에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나는 필사적이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간절한 바람은 닿지 않았다. 그만두자.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될 줄 언젠가부터 알고 있었어. 게다가 처음에 내가 말했지. 다정한 남자가 싫다고. 다정함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내가 최소한 지녀야 하는 무언가였다. 하지만 선배 앞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아니, 오히려 걸림돌이었다. 다정한 사람이 왜 싫어요?
나는 약간 충격을 받아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다정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일찍 죽으니까. 그게 선배의 본심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단념시키려고 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 아는 건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해도 선배와 사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선배가 일어섰다. 지금까지 사귀어줘서 고마워. 내 멋대로 휘둘러서 미안. 하지만 즐거웠어. 선배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오늘까지 사귀어준 데에 대한 사례. 그럼 가볼게. 라고 웃는 표정으로 말하더니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 홀로 그곳에 남겨졌다. 계산을 마친 선배는 문을 열고 가게를 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무언가가 끝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창을 바라보니 밖에 어둠을 배경으로 창유리에 밝은 가게 안이 비치고 있었다. 그 유리에 내 모습이 보였다. 선배의 진짜 모습을 하나도 모르는 내가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그 여름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났다. 그 사이에 선배와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다.